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거 선생님이 너무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그 일종의 형식적 우리가 도시 사진을 찍어서 하나의 이제 포토 에세이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정신은 앞서 이제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형식에 조금 더 주점을 두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표지를 보니까 벌써 2002년이니까 지금 저거같이 12년 전 작품이에요. 제가 그때는 좀 젊었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하도 많이 뚫고 다녔는데요. 오늘 이제 보여드릴 것은 인도의 코치라는 인도의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셀렉트를 해서 어떻게 편집을 해야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 자료가 갖고 있는 아카이브적 성격, 자료적 성격, 그리고 역사적인 증명 이런 것들로서 어떻게 사진이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그 사진 한번 볼까요? 한번 이제 프리미어 형식으로 천천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굉장히 빨리 보셨어요. 그래도 20쪽짜리 포토 에세이인데 이게 당시 지호는 이제 패러는 했지만 지호는 사실은 이제 정확한 발음은 게오죠. 독일에서 나오고 있는 작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금은 조금 컬럼의 이 쪽수가 좀 줄긴 했지만 과거에는 보통 20쪽 내외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20쪽 내면은 도대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 한 꼭지 만들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선생님? 한 꼭지. 드시느라고. 나름대로 이런 매체에 실리는 포토 에세이나 제작 기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신문사 같은 경우에 매일 한 꼭지,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단사진 한 장을 하는데요. 매일매일 찍겠죠. 매일매일 찍지만 신문 기자들이 모두 다 자신의 사진이 매일매일 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획 기사는 일주일을 이제 두고 기획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스트레이트한 사진들은 매일 출입처 나와서 한 장씩 찍기도 하죠. 주간지가 있습니다. 주간지는 보통 이제 뭐 한겨레 21, 시사인 이런 것에 2쪽 내지는 이제 4쪽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페이지를 채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얼마나 걸릴까?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매주 그런 것들이 한 기자에 의해서 제작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충 무엇을 찍어야겠다는 기획 단계가 보통 일주일 가까이 걸리고요. 취재에 일주일 걸리고 나머지 편집과 구성에 있어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주간지 기자가 그런 에세이 정도 하나를 만들어서 제작하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럼 저 정도 월간지에서 20장 정도의 것이라면 거기가 일주가 한 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기획에 한 달, 취재에 한 달, 그리고 글 쓰고 구성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한 달. 기타 등등 좀 걸립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취재에만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인도의 현지에 가서. 물론 이제 그거에 투자된 3개월 동안의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얼마 안 되죠. 하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워싱턴에서 제작되는 것들, 물론 이제 로컬판들이 되게 많은데 로컬판들은 그런 이제 원고를 지불하지 않지만 워싱턴 본사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상당히 큽니다. 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한테 어떤 그 기획을 하다가 맡기게 되면 그 원고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 사람이 취재에 일단은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일당이라는 걸 지불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취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당을 지불하고요. 거기서 현지에서 쓰이는 경비를 지불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진을 주면은 자기들이 그 셀렉트를 하고 편집을 한 다음에 실리고 나서 원고를 또 집행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프리하게 이제 저작권이 있어서 작가한테 돌려줍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한 30만 불 정도 집행을 하는 거예요. 한 꼭지당. 30만 불 얼마 정도? 3억. 그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취재 경비가 모두 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한 달에 1000만 권 팔릴 때는 그건 당연한 사실은 그 회의예요. 1000만 권이 팔리는 작품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과거의 라이프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포토 에세이, 포토 스토리에다가 그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투자할 만한 이제 그 매체가 없죠.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심도 있고 밀도 있고 오랜 장기간 기대하는 동안 제작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안 되는 편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그 과장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뭘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갖다 찍는 데 있어서는 이 사진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시장이라는 담벼락에 붙는 것인지 아니면은 잡지라든지 어떤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 촬영할 때부터 사실 구상을 해요. 벽에 붙는 거는 사실은 한 장 한 장 한 장의 밀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감상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다가 20장의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만약에 감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20장의 연관성도 중요하지만 낮게 사진들마다의 밀도도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진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항상. 근데 매체 사진에는 아주 다양한 앵글 그리고 브릿지라고 얘기하는 좋은 사진과 좋은 사진 사이에서 쉬어갈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해요.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체에서는 하나의 소설이나 어떤 기사를 보는 것처럼 리듬을 줘야 돼요. 그래야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에서는 방점을 두고 어떤 사진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체계를 스스로가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구축의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사진이 다양해요. 사진이 똑같은 렌즈에 똑같은 거리감으로 계속 찍어낸 사진을 갖다가 매체에서 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어느 편집자도 그렇게 찍어주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진들이 계속 나열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진다. 독자들. 그러다 보니까 편집자는 다양한 앵글을, 다양한 프레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를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는 일단 단렌즈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달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레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프레임은 무조건 세 가지가 일단은 나와줘야 됩니다. 풀샷입니다. 멀리서 전체 전경을 담는 풀샷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도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도시 전체가 조망되는 그 어떤 사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환경입니다.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환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치? 이 도시는 어떻게 생겨먹은 도시인가를 조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낮은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낮은 곳에서는 시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일수록 좋은 거예요. 높은 곳에서 조망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사진은 어떤 성격을 갖냐면요. 대부분 전지적 시점에서 정보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됩니다. 거기에는 감성보다는 정보예요. 읽어내는 거죠.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자기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로 조금 더 다가갑니다. 그러면은 그 피사체와 뒤에 있는 배경들이 한가운데 듭니다. 이것이 미디움 샷이에요.
이 미디움 샷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앞에 거하고. 이것은 자기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에 대한 관계성을 알아요. 예를 들자면 이 도시에 어떤 누구를 찍었어요. 근데 그 뒤로 쫙 빌딩들이 퍼져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도심 중에서도 도심안에 사는 그 누구구나. 셀러리맨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 바로 도시와 그 캐릭터를 연관짓는. 자, 그런 다음에는 더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팍 찍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배우들은 사라집니다. 이건 클로즈업 샷입니다. 이렇게 클로즈업 샷을 하면 아까 전에 풀샷하고는 반대 현상이거든요. 이제 정보는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의 얼굴 속에서 나타난 표정과 어떤 피부의 이런 것만 갖고 유추할 겁니다. 사람. 아, 이 사람은 참 도시민으로서 힘들게 산다. 벌써 얼굴에 찌는 게 보인다. 이런 디테일을 갖다가 나타내요. 그럼 여기서는 정보가 아니에요. 이 정보는 아주 단편적인데 보는 이로 하여금 감성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얼굴에 나 피곤함 그렇게 안 씁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인간들 같이. 이것이 바로 클로즈업 샷입니다. 클로즈업 샷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세계지만 조금 더 다가가서 그 디테일 속에서 정보보다 감성을 먼저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 우리 사각의 프레임에 세 가지 단계가 존재해요. 편집자나 에디터나 또는 큐레이터나 다 이런 식의 프레임들을 원합니다. 편집을 하려고. 자, 그 다음은 세 가지의 앵글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내리 찍으면 그것이 바로 하이 앵글이죠. 하이 앵글의 특성은 뭐냐면 그냥 전체 시점이에요. 하느님 시점이에요. 이런 오늘도 이제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가 이제 바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따 조금 있으면 이제 기자들이 올 겁니다. 기자들 보세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카메라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한테 뭐가 꼭 필요하죠? 사다리 갖고 있어요. 왜 사다리를 들고 다니요? 바로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내리 찍으려고 합니다. 하이앵글. 그럼 왜 신문기자는 하이앵글을 좋아하냐? 하이앵글의 특성은 객관성입니다. 마치 이것이 객관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사물과 풍경을 봤다는 증명처럼 쓰는 거예요. 하이앵글. 그러면은 객관적이고 데이터, 수치, 정보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그렇게 찍은 사람들이 신문 내일자를 딱 하면 이제 캡션을 보시면요. 서울광장, 삼성전자 서비스 500명, 경찰 추산 100명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캐릭터는 안 보이고 다 머리통만 보는 거예요. 그냥 수치화시켜버립니다. 근데요, 거꾸로 이제 시각이 있어요. 이번에는 밑에서 로앵글. 로앵글로 많이 찍으면요, 이제는 여기에 몇 명이 모이는지 보이지 않아요. 제 눈앞에 몇 사람만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의 캐릭터들이 이제는 웅장해 보입니다. 로앵글로 치면. 그러면 치고 올라가는 저들의 노동자적성, 노동자의 영웅성, 뭔가 더 위대한, 저들의 격렬함, 이런 것들이 얼굴 속에서 같이 드러나면서 감성을 불러일으켜요. 아까 전에 모든 것이 객관적이라면 주관성을 가져요. 로앵글. 그래서 이 로앵글, 하이앵글을 갖다가